안녕하십니까. 몸이 먹고의 곽성환입니다. 계절의 여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나가보면 장미꽃도 피어 있고, 정말 이 마음이 굉장히 쾌적한 그런 어떤 그 계절인 것 같습니다. 초여름으로 가고 있는 계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온차가 좀 크기 때문에 이 아침 저녁에는 좀 굉장히 쌀쌀한 느낌이 있고, 낮이 되면 이제 굉장히 뜨거워지는 이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런 계절에는 환절기니까 좀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고지혈증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몸에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나쁜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그 혈액에 이렇게 정체가 되어서 이제 고지혈증이 되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뭐 질병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고지혈증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몸에 좋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고지혈증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지방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만성질환을 좀 앓고 있는 분들이 아마 또 이제 그 고지혈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루게 되는 이 고지혈증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간에 이렇게 기능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고지혈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이 좀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고지혈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심장에 이렇게 열이 많아서 고지혈증이 이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다루게 되는 이 고지혈증은 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뭐 어떤 좋은 방법들을 많이 했는데도 잘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장 기능이, 이 비장이라고 하면 이제 비위라고 하죠. 저희가 비위, 우리가 오행에서는 이제 토에 해당되는 이 비위 이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이 비위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이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의 순환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뭐 혈관뿐만이 아니라 체내에 쌓이는 그런 어떤 노폐물들을 제대로 이제 이 인체 내에서 이렇게 기화도 시킬 수가 없고, 이걸 이제 잘 배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몸에 좋지 않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축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임상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이 비장 기능이 약해서, 이 비장 기능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고지혈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고지혈증을 이렇게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전통의학으로 우리가 그걸 무슨 그 한약을 먹어가지고 고지혈증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빠릅니다. 뭐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혈액 검사를 받아서 금방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복용을 하시고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금방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에도 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이제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서양의학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한번 직접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신다든지 그렇게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전통의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 고지혈증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된 어떤 원인이나 증상을 토대로 이거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증상은 비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비장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몸 안에 그러한 어떤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에 해당되는 그러한 어떤 증상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콜레스테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뭐 양약으로 계속 이렇게 치료를 했다.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뭐 항상 가면 나는 고지혈증이다. 이제 이런 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좀 이렇게 오래된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지럽고 무기력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혈관 안에 이제 좀 끈적하기 때문에 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순환이. 그래서 이제 어지럽고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맛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장 기능, 비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비장 기능, 위장 기능에 이 문제가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도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낮에 금방 이렇게 피로도 많이 느끼고 이 졸음이 많이 오게 됩니다. 졸음이. 그 다음에 이제 꿈도 많아지고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게 되고, 그 비장 위장이 안 좋은데 왜 이 꿈이 많아지고 가슴이 왜 두근거리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비위의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이 뭔가 이 기의 흐름이 좋지가 않은 거죠. 기의 흐름이. 그러면 이러한 어떤 기의 흐름이 그 뭐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여러 간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꿈이 많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거는 이제 비장 기능이 나빠짐으로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비장 기능이 나빠지면 제가 요 앞에 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 이 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담이라는 게 이제 나쁜 습기죠. 나쁜 습기. 이 나쁜 습기는 이제 비장 기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혈의 이 작용이 약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담 형성이 굉장히 빨리 되고 그 담이 잘 이렇게 배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축적된 담이 이제 혈을 다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이 많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말은 아무래도 그 심장의 혈을 막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담이. 비장 기능이 약해져서 생성된 이 담이 이 심장에 이렇게 흐르는 혈을 이렇게 막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이 이렇게 묽은 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묽은 변을. 그 다음에 이제 얼굴색도 좋지가 않죠. 뭔가 이렇게 몸 안에서 이 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울에 이렇게 혀를 비춰보게 되면 혀에 이제 흰 슬태가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흰 슬태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맥을 하게 되면 맥도 굉장히 가늘고 약한 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도관에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굉장히 충만하게 이렇게 흐를 경우에는 맥도 굉장히 조금 강한 맥이 느껴지겠죠. 근데 뭐 이렇게 흐름도 느리고 뭔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할 때는 맥도 굉장히 약하게 느껴지고 가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정상이고, 지금부터 이제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비장 기능이 약해져서 이런 겁니다. 비장 기능이. 그럼 이제 비장 기능이 약해지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에서 열이 나면서 이 간이 위를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비장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생각이나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열이 나면서 심장이 이제 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이 비위는 흙이잖아요. 흙. 그러니까 목, 화, 토. 이 어떤 심장, 이 불의 기운이 사실은 이 위장의 기능을 이렇게 굉장히 상생관계죠. 훨씬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심장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토에 해당되는 이 비장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비장 기능이 약해지면 또 이 심장이나 이 폐 쪽으로 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은 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비장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비장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몸 안에 이제 나쁜 습기들이 이제 잘 이렇게 기화가 안 됩니다. 몸 안에서 이렇게 빨리 정발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정발이 되어서 땀으로 빨리 배설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소화기관을 통해서 배설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배설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담이 이제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담이 그 몸 안에 이제 경락들을 다 막는 거죠. 경락을 막아서 이 기혈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혈의 운행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혈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또 이제 다른 장기에 또 영향을 줘가지고 그 장기가 또 제 기능을 못하니까 비장 기능은 또 더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악순환.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 얼마나 기냐, 여기에 따라서 이 이제 고지혈증의 그 어떤 그 정도가 이제 굉장히 심해지기도 하고, 뭐 약한 어떤 고지혈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원인과 그 다음에 증상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이렇게 그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그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 혈관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혈관이. 안에 이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액 속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독성이 생긴다고 봐야 되니까 이제 혈관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뭐 이제 이러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동맥경화가 되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심혈관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인병을 이제 얻게 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고지혈증이 생기는 그 오늘의 주제가 고지혈증이지만, 오늘은 이제 이 비장 기능이 약해서 비장 기능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몸 안에서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는 이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비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처방입니다. 간단한 처방이지만,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복용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복용으로도 고지혈증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처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고지혈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콜레스테롤 조금 높다고 하네?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좋은 어떤 처방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백출, 그 다음에 이제 만삼, 이거는 이제 삼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인삼, 홍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단삼, 그 다음에 뭐 현삼, 이 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강의를 할 때 이 어떤 삼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빨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소나무에 기생하는 요 복령이죠. 복령, 하얀색. 우리가 그 한약 같은 거 하게 되면 이렇게 종이처럼 하얗게 넓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복령입니다. 복령. 그 다음에 이제 감초. 이제 이러한 어떤 약재들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비장 기능을 강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장 기능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하. 이 반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생강으로 법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담남성이라고 하는 이제 요 약재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남성이라는 약재에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의 담즙 안에다가 이렇게 담궈 가지고 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남성입니다. 담남성. 이렇게 한 방울 요 중에는 이러한 어떤 법제를 통해서 그 약성을 강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독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이제 중화도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조금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법제라고 합니다. 뭐 생강으로 찌기도 하고, 뭐 술에 이렇게 뭐 담궈서 하기도 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이것처럼 특정 어떤 물질에다가 담궈 가지고 이제 법제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반하하고 담남성을 사용했을 때는 몸 안에 이제 그러한 어떤 담을 제거하는데 아주 이제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담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중풍이 왔을 때도 이 담남성을 사용하게 되면 중풍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기혈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 안에 굉장히 많은 담이 쌓이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풍이 왔는데 말을 잘 못한다. 이 심장 쪽에 그 어떤 심장경락에 어떤 담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담이.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담남성 뭐 천죽황이라고 하는 또 이런 약재들을 써서 이제 그 심장의 혈을 뚫어서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굉장히 좀 좋은 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약재가 이 귤락이라는 이제 요 약재가 있습니다. 이 귤락이 뭔가 하면 귤이죠, 귤. 귤 안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실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섬유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죠. 뭐 껍질은 껍질대로 좋고 또 뭐 그 과실은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이제 과일이기도 한데 그 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하얀색 그걸 이제 귤락이라고 합니다. 귤락. 이 혈관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고 몸 안에 독소를 이렇게 배출시키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약재입니다. 귤락. 그 다음에 진피죠. 진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이렇게 묵혀서 말린 그 귤껍질입니다. 귤껍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귤락이라든지 진피 같은 경우에는 기의 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의 순환을. 그 다음에는 이제 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주 조그만하게 사과처럼 생긴 어떤 그 과실인데 굉장히 이제 작죠. 굉장히 작은 이제 아주 사과처럼 생긴 그 과실인데 이제 소화 기능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뻑뻑해진 그 혈액을 이걸 이제 묽게 만들어주는 활혈작용이라고 하죠. 활혈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이제 그런 어떤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초라고 한 게 뭔가 하면 이걸 한번 이렇게 덮어낸다고 하죠. 한번 이렇게 덮어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법제입니다. 법제. 그 산사를 이렇게 한번 덮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활혈작용보다는 그 소화작용이 훨씬 강해지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 법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강. 그러니까 이제 산사나 이 생강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위를 좀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소화를 돕게 되는 거죠. 소화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드린 이 처방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처방이고 좀 이제 재밌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안에 보면 이제 담남성이라든지 귤락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주 그 특이한 이제 약재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 어떤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재 같은 경우에는 뭐 담남성이나 어떤 귤락이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료이고 인체에 이제 크게 어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약재들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고지혈증이나 이 나쁜 콜레스테롤 축적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혈압이 높아서 뭐 이렇게 지방간이 있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동맥경화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이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어떤 처방을 이용해서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훨씬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